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숙취해소제 많이 또 팔죠. 저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. 또다시 뭔가 화학적인 게 들어오면 간은 또 일을 해야 돼요. 콩팥은 또 일을 해야 된다고요. 이 원리를 깨우치셔야 돼요. 필름 꺾여본 적이 없어요.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알코올에서 이제 나오는 분해 효소가 많이 갖고 있는 체질에 속했던 거죠. 맥주 같은 경우는 뭐 5000cc까지도 마시고, 소주는 최대 먹으면 뭐 20대 때는 8병, 30대까지는 뭐 소주 3, 4병. 평생 마실 술은 다 먹었다. 술은 정신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끔 그 이불킥 한다 그러잖아요. 얼마나 내가 저 상대방을 괴롭혔나. 대작을 하고 아니면은 술은 꺾어야 제맛이지. 찻잔은 무조건 원샷이야.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. 막 그런 걸 했던 생각이 가끔 나면 정말 이불킥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, 나로 인해서 그 얼마나 먹기 싫은 술을 먹었던 많은 이들에게 사과를, 미안한 말을 꼭 전하고 싶다.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술을 많이 먹고 술자리를 좋아했죠. 그리고 이제 아프고 나서부터 이제 점점점 줄어서 지금은 아예 안 먹는데, 담배는 제가 간접 흡연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커피는 커피 사업하면서 정말 하루에 뭐 에스프레소 블렌딩해서 로스팅하고 맛을 봐야 되니까 뭐 수십 잔 먹었고, 한 번에 100kg 로스팅하면서 그 연기 다 쐈고, 그러니까 모든 게 복합적으로 왔겠죠. 잠 안 오니까 밤에 또 술 먹고 또 야식 먹고, 그래서 관상동맥이 좁아졌던 거고 협심증이 왔던 거고.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죠. 불안전성, 원인을 모른다, 난 죽을 것 같은데 술, 담배, 커피 끊으십시오, 이거 끊으면 좋아집니다, 이렇게 말해줬으면 실은 끊었을 거예요. 근데 그것만 끊어도 좋아지면은요, 병원은 저기 뭘로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병원에서 시킨 대로 안 해서 실은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. 병원에서요, 기본 말은 다 해줍니다. 술이 다 안 좋은 줄은 이제는 다 알죠. 근데 이걸 계속 말을 안 하잖아요.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10년 동안 연구해서 막 200만 명이 넘는 그 집단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.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. 2023년 9월부로 술은 하루 한 잔도 몸에 안 좋다. 반잔도 몸에 안 좋다. 그러니까 반주는 나는 약주야, 이 정도는 괜찮아. 그것도 이제는 통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. 이게 예전에 주류 회사가 썼던 마케팅 기법이거든요. 와인은 심장 질환에 좋아. 그래서 포도주 비싼 거 먹으면 괜찮아. 뭐 소주는 증류수니까 괜찮아. 한 잔 정도는 괜찮아.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. 200만 명 넘는 표본 집단. 우리나라만 가능해요. 왜냐면 건강검진 시스템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 없거든요. 그래서 암 발병률하고 술 먹는 상관관계 밝혔더니 무려 뭐 한 잔 먹었을 땐 3%, 뭐 2잔, 3잔, 4잔, 5잔 올라갈수록은 뭐 20%까지 높아지더라. 후두암, 구강암, 식도암, 간암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췌장암, 생존율이 가장 낮다는, 췌장암의 가장 대표 원인이 이제 담배하고 술이거든요. 그러니까 술, 담배 못하고 그런 인생을 난 왜 살아? 저 그것도 이해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건강검진을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. 건강검진은요, 받는 순간에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함정입니다. 70% 정도는 망가져야 나와요. 암도 1cm 정도 모여야 나오는 건데, 병원에서도 그 사실을 아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라고 진단을 해요. 당뇨 전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다고요. 혈액 검사하든 뭘 하든 해서 당뇨 수치가 안 좋아지면 이미 그건 5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다. 미리 일단 예방하자. 그럼 식생활 습관 바꾸면 되거든요. 술은 이제는 더 이상 통용이 안 된다. 그러면 술하고 담배하고 발암물질이 확실하고 그럼 나머지는 아니냐? 다 똑같다는 거예요. 중독성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술, 음주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. 그러면 당연히 모두 없어지겠어요. 음주운전,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해요.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죽였는데도 감옥을 안 간다니까요. 이게 합의만 보면 인제 삼진아웃제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멀었어요. 그거에 중독돼서 즐겁게 사신 분도 있어요. 뭐 90세, 100세까지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. 스트레스 안 받고 먹는 게 중요하다.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고 보거든요. 보약인데도 내가 이게 몸에 안 좋다 생각하면 독약으로 작용을 하고, 실제 이게 독약인데 보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몸에 효과를 갖고 옵니다.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긍정의 힘, 부정의 힘, 이게 자기 개발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거잖아요. 근데 대부분 술,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 별로 없어요. 자기 아프면 또 영양제 챙겨 먹고, 또 계속 혈액 검사 받고, 수술하고, 항암 받고, 방사선 받고,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 잘라내고, 그러고 나서 대부분 후회한다고요. 이런 정보들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. 한 번씩만 나오지.
광고가 안 붙거든요. 싫어해요. 먹는 사는 맛이 있지 그거 자체가 주류회사가 만들어낸 거다. 여러분 제일 유명한 뭐 루이비통 업체가 뭘 인수합병했습니까? 헤네시라는 주류회사를 합병했잖아요. 그 전까지 불분율이었거든요. 의류와 주류가 통합은 안 된다. 근데 루이비통이 다 통합해버렸잖아요. 모든 그 사치품으로 불리는 명품이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 사치품이지. 모든 걸 통합했는데 헤네시 주류회사까지 통합을 해버려서 이 거대 유통시장 왕국을 완성시킨 거예요. 이 술은 10,000년 전부터 즉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잉여 생산 물질이 나와서 즉 시작은 곡류. 그래서 뭐 왜 스님들이 나는 술을 먹는 게 아니고 곡차를 마십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. 이 발효되면서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. 전에는 이게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발효될 게 어딨어. 족족 다 먹어야지.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생산을 이제 많이 되니까 잉여물품을 놔뒀더니 발효가 돼서 에탄올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? 먹어봤는데 이게 알달달해 좋아. 맛이 해롱해롱해.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낮춰졌다. 원래 한 20만 년 전에 100살, 120살까지 무병장수하게 살게끔 진화가 됐는데 무려 1500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, 여러분. 현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까지 오기까지가. 그게 1500만 년 전이 어디서부터냐? 오랑우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다음 700만 년 전이 침팬치. 여기서 퍼져나온 게 현재 인류라고요. 술 먹는 침팬치 봤어요? 인간이 죽기 전에? 술 먹는 고릴라 봤냐고요. 안 먹어요, 아무도. 술을 먹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. 뇌 발달을 선택하고 대신에 수명과 많은 수명 단축과 질병을 얻었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다. 수명이 50년도 안 되게 산 이유는 술이 가장 컸다. 근데 이제 선진국화 되면서 뭐 상하수도 정비가 되고 이제 위생관념이 생기면서부터 동시에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아프면서 끌고 가기 시작한 거죠. 술은요 원래 먹어왔던 음식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. 근데 제일 팔기 돈 벌기 좋은 게 술이잖아. 밤문화. 근데 밤낮 없이 먹는 게 뭐예요? 알코올 중독자들. 마약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저는 술, 담배 여기에 뭐까지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까지 중독을 시키면 이미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안 좋은 겁니다. 술, 담배 여기에 저는 커피, 탄산음료 마지막 뭐 설탕. 그럼 설탕 들어간 거 다 뭐 밀가루, 빵, 과자. 그러니까 요 5대만 근절을 해도 여러분 몸은 훨씬 더 좋아진다.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거 뭐예요? 100년 사이에 만들어낸 거? 음식 문화? 튀김 문화. 튀김 문화가 원래 없었어요. 그러니까 식용유, 뭐 오일, 모든 산업이 같이 발달하는 겁니다. 튀김 음식 문화로 인해서. 올리브 오일이 여러분 마냥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것도 가공식품이에요. 앞차강 순간에 이미 산화는 시작됩니다. 산패, 즉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요 정도까지 생각 사고폭을 높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내가 진짜 즐기고 싶을 때 즐길 수 있는 나를 조절할 정도의 그게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지. 누군가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온 이 그 속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거기에 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. 근데 이제 그게 아니래잖아요. 하루 반잔도 아니래잖아요. 반주는 더 이상 약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.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물론 저기 절간에 들어가서는 스님들도 술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생활이다 인간관계다 그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현실적인 거는 감안을 해야겠죠. 지금은 회식 문화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술을 권하는 시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. 현실적으로. 그리고 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을 좀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술을 먹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. 이미 먹은 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면 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많이 또 팔죠. 숙취해소제. 저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. 정말 많이 먹었다고요.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다? 간과 콩팥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. 또다시 뭔가 화학적인 게 들어오면 간은 또 일을 해야 돼요. 콩팥은 또 일을 해야 된다고요. 이 원리를 깨우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콩나물 해장국, 북엇국 이런 게 가장 또 숙취해소제 좋다 그래서 주당들은 아침에 콩나물 해장국에 또 반주를 먹는단 말이에요. 해장술로. 그러면 안 된다. 간은 언젠가는 지친다. 그건 자명한 거다. 그래서 일단은 평소 때 또 술을 안 먹다가 과음을 하게 되면 데미지가 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. 매일 하루 한 잔씩 먹는 게 낫지 않냐? 갑자기 포금한 게 더 나쁘지 않냐?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생각인 거죠. 쉴 시간을 줘야 돼요, 우리 몸에는. 그래서 반드시 술은 매일 드시면 안 된다.
첫 번째. 그리고 과음을 한 직후에는 그 다음 날은 무조건 비워라, 속을. 포카리스웨트 이온 음료도 드시지 마세요. 토를 하는 거는 자연 정화 그 현상이거든요. 진정될 까지 기다리시고, 정 내가 이제 배가 고파 슬슬 허기져서 못 참겠어 하실 때는 바나나를 드셔보세요. 바나나. 그러면 진정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살아있는 채소 과일 위주로 하루만큼은 내가 토할 정도가 아니어서 뭔가 먹을 수 있어. 그러면 가공식품이 아닌, 그리고 더 되면은 3일 정도는 가공식품을 제한을 해주면 간하고 콩팥이 살아나는 시간을 반드시 주면 회복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연달아서 술을 안 먹는 게 중요하고, 제일 최악은 뭐예요? 튀긴 음식 바로 먹으면 안 돼요. 거기다가 영양제 막 속이 안 좋으니까 유산균 먹고, 그랬으면은 그런 약들을 먹었으면 간암이 안 걸렸겠죠. 다들 숙취해소제 먹고 다들 그랬으면, 아스파라거스 먹고 좋으면. 이거를 만들려면 각종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야 되고 가공이 돼야 되거든요. 이 가공식품이에요. 모든 건강기능식품 자체도. 이거를 생각하셔서 음주를 하고 나서는 뭐 해독해주고 완전 배출을 해주는 시간을 가장 가지셔라. 이때 제일 추천드리는 건, 저는 효과가 빠른 거는 채소 과일 갈아 만든 주스나 착즙으로 몸을 빨리 배출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뭐 술하고 담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.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. 금연 광고. 식약처에서도 예산을 많이 써요. 근데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담배 사업 증진법이라는 거 있어요. 그러니까 세수를 많이 걷거든요. 술하고 담배가. 최근에 이제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영국에서 드디어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계속 올리겠다. 50세 이상만 담배를 사게끔 만들겠다. 빠르면 30년부터 아니면 늦어도 2050년까지. 그래서 담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끔 만들겠다. 그런 안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, 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? 왜냐, 담배 회사들이 엄청나거든요. 안 망했잖아요. 이게 인간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게 담배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시킬 수가 없으니까. 유일하게 이제 왕정 국가 중에 부탄이라는 곳이 있어요. 저쪽 중국하고 티베트 사이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인데, 왕이 통치를 하다가 왕 스스로가 공화국으로 도입을 한 참 재밌는 국가인데, 우리나라에선 행복지수가 높은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. 여기가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금연을 하는 국가입니다. 공식적으로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. 그 나라에서는. 원래 못 먹게 하면 다 먹잖아요. 뭐 금주령도 있었고 담배도 마찬가지인데,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금하는 나라가 있긴 있다. 부탄이 그곳이다. 그만큼 담배가 몸에 해롭지만 끊기가 어려서 처음부터 안 해야 됩니다. 마약이랑 똑같아요.